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 베트콩 사살, 소위 뭐 양민 학살로 우리를 폄하하고 있는 베트콩 사살 작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 작전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이게 일단 소송이 걸려서 거기서 일부 패소를 해가지고 3,100원? 3천만 100원 3천만 100원을 그 변상해주라는 그런 그 판결이 일단 난 것 같은데요. 1심이고 이제 앞으로 2심도 있고 3심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한 게, 제가 볼 때는 대처를 잘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우리가 이제 그저께 해서 계속 그 이게 일단 뭐 토론, 토의 뭐 이런 건 했지만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았어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 월남전 참전자의 이하종 회장님이 그저께 목요일 날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결론이 그렇게 확실하게 제가 볼 때 난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럴까 저럴까 하는 중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게 탄탄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 협력, 지난번에 작년에 그 베트남에도 가봤지만은 그 베트남 제한군인회하고 베트남 단체하고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이하종 회장하고 또 월남 참전의 그 자매 결연 것이 탄탄하게 맺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모든 그 관계가 아주, 베트남의 실권자들이에요. 여기 뭐 육군 대장 출신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고, 대학에다가 양군이나 회장들이 실제 뭐 당 서열 막 2, 3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막강한 사람들이 다 회장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한 그 상호 굉장히 유대가 깊기 때문에 국가 간에는 문제가 없어요. 국가 간에 문제 없고 베트남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베트남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배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예 소송 자체를 못 걸게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데리고 갔다는, 한국의 그 민변이 베트남에다가 베트남에서 해가지고 한국에다 배상을 청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겨가지고 일본에다 청구하듯이 베트남에서 씨가 안 맥히니까 이걸 한국에 와서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근데 국제 간의 국제법상에 나라와 나라 간에는 베트남 국민이 한국에 가서 소송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문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국제법상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제법상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건 뭐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미국에 가서 소송을 못 걸었듯이, 우리가 고엽자도 미국 가서 소송을 못 걸잖아요. 그렇듯이 베트남 국민이 한국 가서 소송을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소송을 받아준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받아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받아줬는가? 법원에서 아예 접수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접수를 안 돼야 되는데 접수를 받아준 거. 그럼 민변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한국에다 접수를 시킨 거. 이게 좌파 정권에서나 문재인 정권에서나 이루어질 일이지, 보통 우리 자유우파 정권에서 같으면 이게 접수 자체가 안 됐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20년이면 2년 전이니까 그때 그거를 악용해서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접수를 시킨 것 같은데요.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두 번째는 접수가 된 것이 첫째가 문제고 국제법을 무시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판사가
변호사들이, 접수는 변호사하고 뭐 변호사들이 해가지고 한 거죠. 변호사하고 접수시킨 그게 그 문제고, 변호사들이 첫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판사도 문제가 있어요. 판사도 국제법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이거를 기각을 시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각 안 시키고 이걸 끝까지 재판을 했다는 것,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원고가 민변이나 이런 언론기관에, 민변하고 언론, 우리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데 SBS 우리가 계속 양민 학살자로 해가지고 방송을 2010년도부터인 것 같은 계속해서 한 10여 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증거도 없이 월남 참전 군인 하나가 어떻게 꼬셨는지 어떻게든지 회유를 시켰는지 몰라도 무슨 지나가다 들었다는 식으로 말이지, 간접 증인, 직접 증인도 없는 간접 증인을 가지고 승소를 했다는 거.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제가 한번 봅시다. 어저께 내가 방송을 했지만은, 우리 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죠. 이정훈 TV라고요. 국제법 베트남에 대해서 이거를 이 방희선 변호사,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방희선 변호사. 이 사람이 국제법 전문가고, 방희선, 미안합니다. 기침이 이것이만. 우리, 김한웅 전우님께서 걱정 많으시겠는데, 이 사람에 대한 보니까, 동국대학교 교수신데, 1955년생이에요. 그러면 저보다 11살 작으니까 69인데, 아직 젊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서울대 나오고 법학 박사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동창이고, 이런 말인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하시고, 법과대학 교수도 하시고, 또 96년부터는 3월부터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도 하시고, 62년도부터는 강주지방법원 판사도 하셨어요. 이런 분이신데, 한번 볼까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다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이분이 국제법 전공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정훈 TV 이걸 제가 열면은 또 이 시간이 만약에 이 45분이나 되기 때문에 이걸 열면은 한해 없고, 이걸 저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 열면 45분 동안 제가 방송을 못 하니까. 그래서 물론 꺼도 되긴 되는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틀면 하여튼 복잡하니까 빼고. 어저께 베트남 학살 소송 관계 법조인 박진수 판사에 대한, 제가 쇼트 방송으로도 박진수 판사에 대한 어디 쇼츠에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박진수 탄핵하라 이래가지고 국제법 무식 판사 해결책, 베트남 원고 출입국 금지, 베트남의 원고 응원에 있다는 이런 건 출입국 자체를 금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국제법 무식한 이 박진수 판사 이런 사람 탄핵하라 이랬는데, 실제는 내가 볼 땐 좀 이 사람 탄핵하는 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판사인데 국제법 무시, 내국 판멸, 무식 판사 탄핵하라 이렇게 내가 한배재단, 민변, 언론기관, 국내 지원단체 내부 총질 항의 집회하고 탄핵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 잘못도 있지만은 변호사 잘못이 더 큰 거예요. 변호사가
국제법을 갖다 대고 이렇게 자료를 갖다 대었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판사는 변호사가 자료를 대지 못했을 때 그런 판결을 내려요. 이 변호사가 내가 볼 때는 아주 무성의하고 한 그런 변호사가 아니었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아가 가지고요. 예, 일단 판사 탄핵하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지만은 뭐 무식하다 할 수는 없지만은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내기 전에 변호사가 국제법상에 이렇게 못하겠다는 그 다 됐는지 그것이 참 의심스러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의심스러운 거는 국방부가 그 변호사한테 자료를 제대로 갖다 댔는지, 그 국방부도 문재인 정권 시대에 그 국방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문재인 정권의 그 좌파 편향을 들어가서 국방부의 담당자도 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그 국방부 담당자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법무부는 말이죠, 국방부에서 자료 주는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법무부에서 그 변호사들이 몇여덟 명이가 했다는데, 그 변호사들도 국방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대줘야 하고 그 국제법도 제대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일부러 져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검사하고 판사하고 짜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국방부하고 변호사하고가 말이지 관심 안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당사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지만은 그 사람들 볼 때는 자기들이 무슨 월남전 참전자의 유공자도 당사자도 아니고, 월남 참전 국가에 무슨 돈이 나간다 해서 지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봉급만 변호사비만 받아 먹고 그냥 시간만 배우고, 또 이게 그렇게 해서 무슨 성공 보수법이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로펌도 아니고, 이 사람들 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아까 우리 이하정 회장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하정 회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더라고. 우리 방희선 이 변호사, 국제 변호사, 이런 분을 우리가 법정에 지금까지 참관도 못하고 참석도 못하고 아예 입증도 못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저들끼리 재판하는데 우리 당사자를 빼놓고 저들끼리 재판해가지고서 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동안에 방기한 책임이 있어. 방기할 책임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무관심하고 맡겨놓고 말이야, 월참이나 말이야, 우리 전우들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재판 결과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 이건 보기만 하고 국방부하고 이제 법무부에 그냥 맡겨놓고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 못 들어오게 한다 해서 안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회의에서 그동안에는 또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몰라. 그럼 누구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우리 이 방희선 박사가 하여튼 여기서 우리 찾아내므로 해서 방희선 박사를 우리가 한번 만나가지고 변호사로 선임을 우리 자체, 그러니까 보조, 그러니까 그 참관 변호사, 추가 변호사, 우리 월참에서 선임한 변호사,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변호사가 한 명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를 방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어떠냐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선임한 변호사를 한번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보고, 그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비용이 모자라면 우리 전우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돈 만원씩이라도 내면은 만원씩 만 명이면 1억이잖아요. 그리고 만 명이 만원씩, 우리 이하정 회장은 100만원 내놨다 하더라고 벌써. 성질도 급하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1억만 모은다면은 충분히
변호사 그 양반이 뭐 1억짜리는 더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싼 변호사 같은데 그래도 이건 뭐 공익을 위한 거지 어떤 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뭐 돈보다도 어떤 명예에 의해서 뭐 한 5천만 원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가서 잘 부탁을 하고 말을 잘하면은 뭐 공짜로도 해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고 우리 이야기를 해서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자고 했더니 이야기를 해서 흔쾌히 그럼 같이 가는 걸로 해서 가게 되면 저도 같이 가서 그 인터뷰도 같이 해보고 같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강의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공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변호사 우리가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변호사가 없어. 당사자의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우리 이하주 회사에 업무 파악 다 하고 있고 우리 그 홍보국장이나 이런 사람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재판관도 이상해요.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왜 이상하게 응원 띠딴 원고 측에 말이지 그 가짜 증인 뭐 유모인가 뭐 그 가짜 증인 그 조작 증인이지 조작 증인. 예? 그 친구는 말이죠 우리가 무고 또 허위 진술 위증 이런 걸 해가지고 혼쭐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증 무고 이런 걸 해야 할 사람들 변호사까지도 말이죠 전부 다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변호사 상담을 해가지고 아주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법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한번 그 45분짜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 내용 중에 6.25 베트남 이런 것들도 말이죠 전부 다 전쟁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전쟁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고 국제법상에 국제 질서의 전시 상황에서는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없다. 그 다음에 그 공소시효가 말이죠 벌써 3년인가 뭐 5년이 지나서 말이지 뭐 50년이 다 지났는데 공소시효도 다 지난 거 이게 증거도 불확실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국제법상에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되면은 아예 대법원까지 승소한 것도 무효화시킬 수 있대요. 대법원에 가서 승소한 것도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면은 그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100% 승률이 있다 이런 그 이야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까지 마음고생도 많고 힘도 많았지만은 우리 방희선 변호사, 방희선 박사, 방희선 교수 이분만 우리 변호를 해준다 그러면 100% 아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거 국제사법재판소까지도 아예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법 앞으로 말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소하면은 저기서 수천 수만 명이 말이죠 계속해서 재판에 들어오고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리딩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걸 근본적으로 막아야 된다.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접수를 안 하는 방법. 접수를 국제 간의 국제법에 의해서 접수를 안 해야 돼. 첫째는. 그 다음에 접수를 했으면 그거를 국제법으로 해서 막아버려야 돼. 무효화시켜버려야 돼. 이런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이하준 회장님하고 같이 통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